전사가 되지 못하여 죽은 후 그는 성안의 젊은 소년으로 환생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다르게 해볼 마지막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강한 검술사가 되기 위해 훈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입니다. 이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1000 구독자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매우 조금만 남았어요. 채널 구독자가 1000명에 도달하면 아주 특별한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은 다음 비디오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다양한 악마들이 공격하는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건져야 할 때 여러 악마들이 덤벼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중 한 악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를 붙잡으려 할 때 그에게서 스승이 자루를 찌르며 막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그를 보고 경악합니다. 남자는 악마들에게 성가신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검술가 헤이브는 팀원들에게 악마들이 오기 전에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헤이브는 팀원들에게 이것이 마지막 싸움인가 묻습니다. 그의 팀원들이 위치를 잡는 동안 헤이브는 공중 공격은 대마법사가 맡고 그와 레피아는 지상 공격을 맡게 지시합니다. 대마법사와 검술가 레피아는 동의합니다. 힘의 왕 바스는 그들을 다 처리할 것을 흥분하며 선언합니다. 전사는 악마섬을 침투하여 항복을 협상할 것을 추가합니다. 헤이브는 뒤에서 영웅들을 조용히 지원할 것을 대통령의 경비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제국 경비대장으로서 제국성을 보호하는 의무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영웅들을 조용히 돕는 사람입니다. 그는 헤이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헤이븐은 그에게 미소를 짓고 대답합니다. 헤이븐은 악마들을 향해 달려가며 우리 주인공에게 업무 후 함께 술을 마시자고 소리칩니다. 악마들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레피아는 검을 풀어 앞길에 있는 모든 악마들을 빠른 속도로 베어넘으며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바스는 뒤를 따라 악마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모두 태우라고 외칩니다. 바스가 주먹을 땅에 내리치면 그 공간의 악마들은 공중으로 던져집니다. 대마법사는 마법을 시전하여 악마들을 해체합니다. 한편에서 헤이브는 거대한 악마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헤이브는 레드 아이즈로 변하며 힘을 발휘하고 그의 검으로 악마들을 즉사시킵니다. 반면에 공중 악마들은 영웅들 뒤에서 달려오고 있어 기사들이 패닉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어하고 팀에게 겁내지 말라고 말하며 검을 꺼내어 공중에서 달려오는 악마들을 한 번에 베어 넘습니다. 기사들은 놀랐고 기본적인 검술 기술인 제국의 검술만으로 악마들을 죽였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지 묻고 그들에게 경계를 풀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의 일동 중 한 명이 그가 조심해야 한다고 소리치자 옆으로 돌아보니 악마들이 큰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편 악마왕의 성에서 악마왕은 전사에게 승리와 운명이 그의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머리를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마왕은 또한 인간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승리라고 말하며 평화를 마음껏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사는 그의 검을 들어 악마왕의 머리를 베어 넘깁니다. 잠시 후 그들의 도시에서 사람들은 기쁘게 외치며 악마왕이 드디어 죽었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헤이브는 그의 팀에게 아름다운 날이라고 말하지만 경비대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레피아는 경비대장이 아마도 죽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검 훈련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경비대장은 그들 뒤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영웅들은 세계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영웅도 검술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눈이 내린 산에서 검을 휘두르며 그는 검술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는 평생 검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에도 검을 휘둘렀고 학원 시절에는 헤이븐과 함께 했으며 나중에 황제 경비대에 합류한 이후에도 검을 휘둘렀습니다. 갑자기 그는 많은 피를 토하며 비명을 지르며 나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만약 다시 젊을 수 있다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처럼 영웅이 되고 싶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나이를 먹고 연약해지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후로 마지막으로 한 번 검을 휘둘렀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 검을 휘둘렀고 그것으로부터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검술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검술가로서의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지만 그 후로 검을 놓고 어차피 나이든 남자로 남아있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나쁜 삶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죽기 전에 검술가가 되는 것은 큰 성취였다고 반성합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는지, 이게 유체인지 묻습니다. 그때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 그는 방을 나와 성안을 거닐며 자신이 어떤 아이의 몸에 환생한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의 마지막 해를 보낸 알렉 영토의 성안에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구의 몸에 있는지 고민하던 중에 검을 연습하는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멈추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저희 군주의 딸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전 생에서 그런 아이를 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연습하는 검술 기술이 뱀처럼 보이는 움직임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전설적인 인물이 만든 영웅의 검술 기술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그 기술이 어려워 보였지만 그 여자가 상당히 재능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쳐다보고 애셔라고 불렀으며 왜 그냥 서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가 깨어났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자신의 이름이 애셔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에게 그녀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레베니아 검술 기술인지 물었고 그녀의 기술을 보면 적어도 4에서 5년 동안 꾸준히 연습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찰에 따르면 그녀의 검 움직임은 아직도 조금 불안정하다고 느꼈으며 그녀에게 그녀의 그립을 풀고 칼을 느리게 움직이도록 제안했습니다. 갑자기 연습검이 그의 머리로 던져졌고 그녀는 분노하며 왜 그가 그렇게 편안하게 말하고 있는지 묻고 그의 고용주에게 어떤 예의를 보여야 할지 생각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레이카 여자님을 불러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떨며 말을 더듬고 사과했으며 그녀가 그의 고용주이고 그의 여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는 뜻으로 사과했습니다. 여전히 그녀가 그를 그렇게 감히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 연습 인형에게 갔는데 자신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수석으로 일했던 그의 습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검을 들고 있을 때 자신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여전히 예리한 검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그를 살아있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위치시키면서 레이카는 혼란스럽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제국의 검술 기술 자세라고 인식했고 그가 언제부터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것을 배운 날짜를 묻는 것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그는 검을 70년 이상 휘둘러온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을 배운 것과는 관계없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검을 내려칠 때 큰 폭발이 땅을 흔들었고 레아는 강한 힘에 밀려 뒤로 밀렸습니다. 그는 쉽고 완벽하게 그 기술을 시연했으며 젊은 몸으로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날 수 있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연습 인형을 향해 뛰어가 그것을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조각내었고 레오는 경악하며 놀라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검을 잡고 있을 때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 사과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제국의 검술 기술로 인식했고 그러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검술 기술로 이렇게 높은 속도와 파괴력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외치며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쥐고 그가 멋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게 되었고 왜 그가 이런 기술을 숨겨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침묵하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아셔로 생각한다고 대답했고 자신은 아셔라는 이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몇 가지를 알고 있을 뿐이며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레이카의 형제 루크가 등장해 시끄러운 이유를 물었습니다. 루크는 아셔에게 장작이라도 패라고 하며
귀족에 대해 더 많은 존경을 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셔는 루크에게 사과했지만 루크는 아셔가 무례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루크는 아셔가 귀족의 검술 기술을 배우려는 의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레이카가 설명하려 했지만 루크는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루크는 아셔에게 도전하며 1분 동안 버티면 그의 기술을 인정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셔는 루크를 쓰러뜨리기로 결심했고 단 한 번에 베어내기로 루크의 검을 날렸습니다. 루크는 얼굴에서 피가 흐르자 공포에 빠졌고 아셔는 자신이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알락 영지의 성에서 나중에 루크는 영주에게 애셔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간청했다. 성에서 고용된 하인인 애셔가 그의 주인을 해치려 했기 때문이다. 영주와 여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묶인 채로 루크는 귀족 할로 가문의 후계자가 더 이상 애셔의 행동을 참을 수 없다는 놀라움을 계속해서 표현했다. 귀족의 품위를 더럽혔기 때문이었다. 영주는 애셔에게 물었고 애셔는 즉시 대답했다. 리베로 영주는 루크의 말이 사실인지 물었지만 애셔는 침묵을 지켰다. 리베로가 영주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40년 전 자신이 경비대 대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전 영주와 함께 경비대를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는 그가 죽은 지 20년이 지났음을 깨닫게 했다. 리베로는 애셔에게 그동안 그를 자신의 자식처럼 대했다고 말했고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를 성에서 직원으로 남아있게 해주었지만 이번에는 너무 선을 넘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애정을 고려하여 관대하게 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베로는 애셔에게 즉시 영지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여왕은 애셔를 떠나게 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지만 리베로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면서 그녀 때문에 애셔를 참아주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리베로는 은혜를 모르고 자란 애셔에게 더 이상 애정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애셔가 건강하게 추방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말을 끊었다. 레이카가 나타나 아버지에게 애셔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루크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루크는 레이카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루크가 애셔를 향해 칼을 휘두르다가 스스로 다쳤다고 설명했다. 애셔는 그녀에게 검술을 가르치고 있었고 루크의 형편없는 검술이야말로 귀족의 수치라고 말했다. 루크는 분노에 떨었지만 리베로와 여왕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리베로는 레이카에게 애셔가 검술을 가르쳤는지 물었고 레이카는 자신이 애셔의 높은 수준의 제국 검술을 보았으며 그를 자신의 멘토로 삼고 싶어 한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레이카는 애셔가 진지하게 검술 훈련에 전념하고 있어 변했다고 덧붙였다. 루크는 비웃으며 레이카에게 애셔가 칼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검술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을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가 애셔를 멘토로 삼을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제국 검술 스타일도 배우고 싶어 한다고 조롱했다. 레이카는 자신이 애셔의 검술을 직접 목격했다고 답하며 믿지 않는다면 그의 실력을 직접 시연해보라고 했다. 애셔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리베로는 카렌을 불렀고 카렌은 즉시 응답했다. 리베로는 카렌에게 애셔의 검술을 테스트하라고 명령했다. 여왕은 두려움에 떨며 카렌이 단순한 평가로는 너무 강하다고 말했지만 리베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리베로는 애셔가 갑자기 검술을 연습하고 레이카를 현혹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만약 이것이 농담이라면 그는 성을 반쯤 죽어서 기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베로의 명령에 따라 애셔는 칼을 들었다. 리베로는 애셔가 카렌을 상대로 5분 이상 버틴다면 그의 실력을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카렌은 애셔가 어떻게 감히 레이카를 가르칠 수 있는지 화를 내며 여왕 베나 앞에서도 건방지다고 모욕했다. 카렌은 그를 심하게 때리고 영지에서 쫓아낼 계획이었다. 카렌은 애셔를 향해 돌진하며 그의 의도를 외쳤다. 애셔는 카렌의 첫 번째 공격을 막아냈고 레이카는 진지하게 지켜보며 애셔가 확실히 카렌을 상대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카렌은 애셔를 조롱하며 그가 이미 떨고 있다고 말하며 검술이 쉽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카렌은 애셔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겠다며 강한 공격을 가했지만 애셔는 다시 막아냈다. 카렌은 애셔가 기본기도 익히지 못한 채 검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건방지다고 생각하며 그를 모욕했다. 카렌은 연속적인 공격을 퍼부었고 애셔는 이를 막느라 고군분투했다.
카렌은 예상대로 애셔가 약하고 건방진 바보라고 생각하며 검술이라는 위대한 예술을 더럽힐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애셔는 한쪽 무릎을 꿇었고 리베로는 카렌과 맞서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레이카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충격을 받았다. 반면 루크는 카렌을 칭찬하며 제국 아카데미의 최고 졸업생답다고 외쳤다. 그는 엘리트 검술 배경을 가진 기사 사령관으로서 애셔가 그와 같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애셔는 이를 듣고 비웃었고 카렌은 그를 약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하며 자신들과의 차이를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애셔는 일어서서 카렌에게 그것은 멋진 작은 공연이었다고 말하며 검술의 사랑스러운 전시라고 조롱했다. 카렌은 분노하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물었지만 애셔는 단지 그의 말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애셔는 카렌에게 기사 사령관의 자리가 가벼운 것이냐고 물으며 그에게 교훈을 주겠다고 말했다. 애셔는 힘을 주어 검을 내리쳤고 카렌은 근처 기둥에 부딪혔다. 형제들과 영주는 충격을 받았다. 카렌은 갑자기 애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지만 애셔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이 겨우 때렸는데도 막지 못했다고 말하며 한심하다고 조롱했다. 애셔는 카렌에게 검을 집어들고 일어서라고 명령했다. 애셔는 카렌을 존경받는 엘리트 검술사라고 부르며 악마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라서 시대가 너무 둔하고 약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군사훈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다짐했다.